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써 딱 5개월이 지났습니다. 무려 150일간 펼쳐진 전쟁은 다방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불러왔고 국제관계에 관심 없는 이들도 21세기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종료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칫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즉각 푸틴의 침공에 벌벌 떠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중 아예 한국산 무기로 완전 무장을 선택한 유럽 국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자칫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소나기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가장 두려움을 느낄 국가는 폴란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러시아라고 봐도 무방할 벨라루스와 동쪽 국경 절반을 접하고 있고 또 다른 절반은 우크라이나와 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함락된다면 사실상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군사력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강 중 하나로 꼽히는 러시아의 무기는 그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더 끔찍한 건 푸틴의 아나무인격 행동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탱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무절제함은 국경을 접한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자칫 러시아와 맞서게 될지도 모를 위협 상황을 한국산 무기들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전 로이터 통신은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전투기, 탱크, 곡사포를 구매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폴란드의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 180대의 탱크에 대한 첫 주문이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올해 안에 첫 인도분이 인도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탱크들은 전부 폴란드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또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48대와 곡사포도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많은 언론은 이 곡사포가 K9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매 계약이 체결된다면 FA50과 K2 흑표 전차가 나토에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되는데요. 폴란드가 이렇게 급격하게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방력 증강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어 올해 국방비를 GDP 대비 2.2%에서 3%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도 한데요. 사실 폴란드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대비해 급격한 국방력 증강을 꾀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가 예고 없이 폴란드를 침공해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은 끔찍했습니다. 6년간 7천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불러왔고 동서양 모두가 참전한 전쟁입니다. 괜히 세계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 히틀러가 처음 폴란드를 침공하기로 결심한 것은 1939년 초입니다. 재밌는 것은 폴란드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프랑스와 영국은 히틀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소련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는 현재의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즉 소비에트 연방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히틀러는 폴란드 침공에 앞서 소련을 회유하고자 비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39년 8월 23일 스탈린은 히틀러의 제안을 받아들여 독소 불가침 조약에 서명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유효한 이 조약에서 독일과 소련은 양국의 평화 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폭력행위, 적대행위, 공격행위를 하지 않으며 모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련과 독일은 따로 마련된 자리에서 비밀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의정서는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동서로 갈라 통치하되 폴란드 영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서부는 독일이 통치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소련이 통치한다. 그리고 독립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소련에 병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약을 체결해놓고 히틀러는 일주일 뒤, 소련은 20일 뒤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폴란드는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독일과 소련의 희생양이 된 것이고 자신들의 의견은 1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운명이 결정됐으니 얼마나 황당했는지 감이 오시죠. 하지만 소련이 붕괴한 후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버렸으니 자신들의 아픈 역사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가성비 좋고 성능 뛰어난 한국산 무기들로 완전 무장을 선택했죠. 그런데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탱크, 전투기, 곡사포를 구매할 계획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규모가 훨씬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지난 21일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디펜스는 27일 폴란드 현지에서 방산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현대 로템의 K2 전차가 2024년까지 180대를 수출하고 2030년까지 400대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추가로 300대를 주문했습니다. 2024년과 2030년에 약속된 580대는 국내 공장에서 공급하고 추가 300대를 구매하며 기술 이전을 함께 요구했기 때문에 국내 계약분 제외 300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게 되죠. 약 1000대에 이르는 K2 전차 수출 금액은 최소 17조 원으로 이는 단일 무기 해외 판매로는 역대 최대 규모에 이릅니다. 우선적으로 납품하기로 했던 180대의 K2 전차는 올해부터 폴란드에 공급되는데 폴란드 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국방부는 현대로템에게 우리 국군에 납품할 생산 라인을 폴란드 수출용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해 현재 현대로템 창원 공장의 생산 라인과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K2 전차로만 17조 원을 수출한다는 것이 꿈같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K2 전차 수출과 관련해서는 워낙에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무기들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바로 한국형 경공격기 FA-50과 K9입니다.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생산하는 공격기로 48대를 약 3조 4천억 원 규모에 수출할 예정으로 올 9월에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한국 공군에 납품하기로 했던 TA-50 20대 중 8대를 긴급 개조해 올해 말까지 폴란드로 조기에 배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전투기가 필요한 폴란드의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조기 납품으로 향후 계약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요. 한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 측에서 조기 납품을 요청해 왔다는 사실을 전하며 올해 8대를 조기 납품하는 것은 무상공여가 아니라 사전협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리고 한국이 만든 세계 최고 자주포 K9도 폴란드가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는 한국이 만든 무기 중 가장 많은 수출량을 기록한 효자 상품입니다. 그간 지상 방어를 꿈꾸는 거의 모든 국가가 수입한 무기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로 수출된 자주포의 49%가 K9이라고 하죠. 폴란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약 670여 대의 약 4조 원 규모로 수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폴란드가 자주포 구매를 위해 한국을 포함 여러 국가를 접촉했지만 성능 대비 단가가 가장 뛰어난 K9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한국산 탱크, 전투기, 곡사포 등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방산 기업이 폴란드에서만 약 25조 원의 수출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런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한국산 K9 자주포를 수출했다는 소식인데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K9 자주포에 피가 흐르는 자주포를 수출했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지난 6월 1일 폴란드 언론 매체 지에닉은 하루 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곡사포 60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몇 달 내에 우크라이나로 총 60대의 곡사포가 인도될 예정이며 거래 규모는 약 7억 달러라고 밝혔죠. 이미 폴란드가 한 주 전 동일한 곡사포 18대를 무상으로 지원한 후 성능에 만족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성사된 계약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발레리 잘루지니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은 폴란드가 공유한 자주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수출했는데 왜 K9이 주목받는 것일까요? 왜냐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크랩 자주포에 K9의 피가 흐르는 혼혈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자국 방어에 나토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련제 기술을 버리고 서방의 기술로 무장하기로 한 것인데요. 예산 절감과 자국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완제품이 아닌 부품이나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영국산 자주포 AS90의 포탑을 면허 생산한 후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의 기갑 차량 공동 차체로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UPG-NG에 얹기로 한 AHS 크랩 프로젝트가 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폴란드의 공기업 부마르가 영국산 AS90 포탑 10개를 가져와 폴란드가 생산한 차체에 얹었는데 이 차체가 영국산 포탑을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사격 한 번에 차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서스펜션이 파손되거나 사격 후 술에 취한 주정뱅이처럼 꿀렁꿀렁한 겁니다. 자주포의 핵심은 정밀 타격인데 차체가 꿀렁거린다면 자칫 같은 편에 팀킬을 선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결국 폴란드가 한국에 SOS를 보내 K9 차체를 요청해왔죠. 당시 영국은 AS90용 차체가 아닌 짝퉁은 위험하다는 비방전을 펼치기도 했으나 폴란드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한국산 K9에 강한 신뢰를 보내 K9 120문을 3,500억 원에 도입했습니다.
원래 K9의 대당 가격은 38억 원이지만 폴란드가 제공받은 것은 K9 차체였기 때문에 대당 약 10억 원가량 저렴하게 구매했는데요. 그렇게 K9 차체 24대를 완제품으로 공급받고 나머지 96대는 폴란드 공장에서 면허 생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신형 크랩은 육군이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평가에서 이례적인 극찬을 받았고 5개 연대에 전력화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이 수출한 완성품 24개의 AS 포탑을 얹어 전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해뒀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폴란드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자 18대를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것이고 즉시 60대를 유상으로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패배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과도 같은 크랩 자주포 18대를 무상으로 공여한 것이고 그간 샌드백 역할을 해줬던 우크라이나가 더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60대를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자신들의 이 결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